5월 7일 목요일 코스피가 플러스 1.43%로 마감했어요. 외국인이 무려 3조 6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올해 1일 순매수 기준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0.91%로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에만 집중하면서 양극 화장이 펼쳐진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방산이에요. LI진엑스원이 마이너스 11.54%, 현대로템 마이너스 10.31%,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8.09%로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파수꾼입니다. 오늘 시장 리뷰해드릴게요. 메인 이슈부터 시작할게요. 미국이 웃으니 한국도 웃었어요. 전일 나스닥 플러스 2.02%, 엔비디아 플러스 5.77%를 받아 코스피가 플러스 1.43%로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플러스 3조 6천억 원을 매수했어요. 올해 1일 순매수 기준 최대 규모이고 달러로 환산하면 약 25억 달러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쓸어 담았어요. 기관은 마이너스 1조 5천억으로 차익 실현, 개인은 마이너스 1조 8,000억으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차익을 챙긴 흐름이었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91%로 빠졌습니다. 대형주만 오른 양극 여기서 외국인 수급 의미 짚을게요.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수급에 매우 민감합니다. 환율도 도와줬어요. 원달러가 1,450원으로 마이너스 1.58% 하락. 원화 강세의 외국인 매수가 동시 발생한 사이클이 이틀 연속 가동 중이에요. 두 번째 핵심 이슈는 방산 폭락입니다. LI진엑스원 마이너스 11.54, 현대로템 마이너스 10.31,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8.09%. 4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회사들이 종전 협상 기대감 한 건에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이게 정말 적정한 하락인가를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시나리오 3축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펀더멘털, K방산 빅사 수주잔고가 약 120조 7천억 원이에요. 한화에어로 37조 2천억, 현대로템 29조 7,735억, 한국항공우주 27조 3,437억, LI진엑스원 26조 2,300억입니다. 4년에서 5년치 확정 일감이고 2026년 빅사 합산 영업이익 전망은 6조 519억. 수주잔고가 왜 중요한지 짚을게요. 방산은 계약 한번 체결되면 3년에서 7년에 걸쳐 납품해요. 종전 협상이 타결돼도 이미 받은 주문은 그대로 매출로 인식됩니다. 그럼 왜 떨어졌나? 답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로키드 마틴 PER이 약 20배인데 한국은 현대로템 25배, 한화에어로 28배, KAI 34배, LI진엑스원 35배로 더 비쌉니다. 다만 2027년 실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방산 사사 평균 PER은 약 22배, 유럽 방산주 27배보다 오히려 낮아요. 지금 비싸 보이지만 미래 실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다음은 시장 진단입니다. 지수별로 보세요. 코스피는 플러스 1.43%로 외국인이 주도했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91%, 개인만 사는 양극화 장이었습니다. 수급 보세요. 외국인 플러스 3조 6천억 매수가 압도적이었어요. 기관은 마이너스 1조 5천억으로 차익 실현했습니다. 개인은 마이너스 1조 8천억으로 매물을 받아준 자리예요. 환율 보세요. 엔원 환율은 9.26, 마이너스 0.90%. 달러 인덱스는 97.89로 마이너스 0.13% 약세였습니다. 환율 마이너스 1.58%와 외국인 플러스 3조 6천억 매수가 동시 발생한 환율 하락 외국인 매수 사이클이 이틀 연속 가동 중이에요. 1,450원 선이 무너지면 외국인 추가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섹터 보세요. 건설업이 플러스 6.26%로 1위, 삼성 E&A 급등이 컸어요. 유통업이 플러스 4.31%, 신세계 폭등이 끌어올렸습니다. 철강금속 플러스 3.96%, POSCO 홀딩스가 주도했어요. 운수장비 플러스 2.13%, 현대차가 주도했습니다. 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이 모두 플러스 1%대 동반 강세였어요.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0.10%, 대형주만 상승하고 중소형은 빠졌습니다. 화학은 마이너스 0.23%, 유가 부담이 있었고 방산은 마이너스 10%대로 폭락했어요. 다음은 종목 분석입니다. 반도체 보세요. 대형주만 상승하고 중소형 장비주는 역주행한 분화장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플러스 3.31%, 외국인이 1,928억 원을 사들였어요.
삼성전자는 플러스 2.07%, 외국인이 무려 3조 8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마이너스 0.38%로 역주행, 대형주 쏠림과 차익 실현이 함께 작동했어요. 왜 대형주만 올랐나? 전일 미국이 엔비디아 플러스 5.77, TSMC 플러스 6.36% 폭등으로 HBM 수요 확신 신호를 줬기 때문이에요. 외국인이 두 종목에서만 3조 2,77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3조 6천억의 약 90%가 두 종목으로 갔어요.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이유 3가지. 첫째, HBM 시장 점유율 62%로 1위. 둘째, AMD MI300, MI400 공급 모멘텀 직접 연결. 셋째, 어제 상승률이 삼성보다 작아 추가 여력 있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어제 이미 플러스 14.41% 폭등 후라 차익 실현이 나왔고 파운드리 사업 회복 속도가 HBM보다 느린 점도 작용했어요. 왜 한미 반도체와 중소형 장비주가 내렸나? 첫째, 자금이 대형주에만 쏠렸어요. 외국인 3.6조 중 90%가 두 종목으로 갔습니다. 둘째, 어제 폭등 후 차익 실현. 한미 반도체는 4월 한 달간 큰 폭으로 올라온 상태라 매물이 나왔어요. 셋째, 후공정 장비주는 사이클 후행이에요. 일반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살아나면 장비주는 6개월에서 12개월 시차로 재평가받습니다. 넷째, 코스닥 자체가 마이너스 0.91로 약했어요. HPSP, PSK홀딩스 등 코스닥 장비주는 시장 전반 약세에 같이 눌렸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플러스 5.81%로 조선 모멘텀이 컸어요. 현대차는 플러스 4.00%,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플러스 3.31%, 조선 수주장 2차전지 보세요. 에코프로비엠이 플러스 3.06%로 외국인 순매수 톱이었어요. 포스코퓨처엠은 플러스 2.60%, 소재주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플러스 0.21%, 셀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보합이었어요. 이제 방산주 폭락 심층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펀더멘털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K방산 빅산 수주잔고, 한화에어로 37조 2천억, 현대로템 29조 7,735억, KAI 27조 3,437억, LI지넥스원 26조 2,300억, 합계 약 120조 7천억 원이에요. 이건 단순 의향서가 아니라 계약이 끝난 확정 잔고입니다. 공장을 풀가동해도 4년에서 5년 동안 쉴 새 없이 돌려야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2026년 빅사 합산 영업이익 전망은 6조 6,519억 원으로 사상 최초 6조 돌파가 확정적입니다. 대부분 계약에 물가상승분 반영 에스컬레이션 조항도 들어있어요. 이제 밸류에이션. 한국이 로키드보다 비싼 이유는 앞으로 추가 수주가 더 들어올 거라는 기대 프리미엄이 가격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PER이 뭔지 짚을게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에요. 회사가 1년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한국방산은 추가 수주 기대로 로키드보다 높게 평가받았어요. 다만 삼성증권 기준 2027년 실적으로 환산하면 한국방산사사 평균 PER은 약 22배, 유럽 방산주 27배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미래 실적으로는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시나리오를 셋으로 나눠봅시다. 당세 시나리오는 추가 수주 지속으로 PER 28에서 30배, 현재 대비 플러스 10에서 15% 추가 상승 여지예요. 중립 시나리오는 2027 실적 기준, 합리적 수준 PER 22에서 25배, 현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약세 시나리오는 로키드 수준으로 디레이팅돼 PER 20배, 현재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30% 추가 하락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첫째, 오늘 마이너스 10% 폭락은 과도해요. 둘째, 펀더멘털은 그대로입니다. 수주잔고 120조와 매출인식 4년에서 5년치는 종전 합의 한 건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셋째, 추가 조정 여지는 남아있어요. 종전 공식화 시 PER 프리미엄이 한 번 더 빠져 약세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신규 진입은 종전 결과 후 보유자는 분할 매도로 비중 조절이 합리적이에요. 오늘의 이슈 종목 톱3 보세요. 첫째, 이렌시스가 플러스 29.92%로 상한 가급 폭등, 거래량이 무려 평소의 61배였습니다. 둘째, 대원전선우 플러스 29.95%, 상한가 마감이었어요. 셋째, 드림시큐리티 플러스 9.99%, 거래대금 5,743억으로 큰 자금이 몰렸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9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외면받은 겁니다.
이틀 연속 외국인 매수 사이클에 환율 1450이 깨지면 추가 모멘텀이 붙을 수 있어요. 단기 1에서 3일 시각으로는 대형주 쏠림이 중기 1에서 3주 시각으로는 대형주 추가 상승이 둔화되면 자금이 후공정 장비주로 흘러내려가요. 한미반도체 HPSP, PSK홀딩스가 6개월에서 12개월 시차로 재평가 구간 진입합니다. 오늘 핵심 두 가지 사건은 외국인이 만든 단독쇼와 방산만 마이너스 10%대 폭락이에요. 한국 시장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자리입니다. 대형주는 강하고 중소형과 방산은 약한 분화장. 종합지수가 플러스 1.43%로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본 사람만 오늘 장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어요. 다음은 다른 주요 이슈입니다.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3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개인 과열 신호예요. KODEX 레버리지가 15만 3,105원, KODEX 200 선물 인버스 EX가 124원으로 양극단 가격 격차를 보였어요. 거래대금 3조 원은 과거 사례에서 단기 과열 신호로 작용한 적이 많아요. 조정이 오면 더 급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 핫 이슈입니다. 첫째, 둘째, 미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국 시각 내일 새벽이에요. 한국 반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셋째, 방산주 반등 시도. 오늘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방산주에 저점 매수가 들어올지 주목해야 해요. 넷째, 레버리지 ETF 과열 조정. 거래대금 3조 플러스가 조정 신호로 바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원달러 1,450원 지지선. 환율이 더 내려가면 외국인 매수 강도가 추가 강화될 수 있어요. 미국 시장 컨텍스트 정리할게요. 전일 미국 나스닥 플러스 2.02, 엔비디아 플러스 5.77, TSMC 플러스 6.36%가 오늘 한국 반도체 랠리의 직접 트리거였습니다. 미 이란 평화협상이 유가 마이너스 5.97% 급락을 만들었고 이 유가 약세가 한국 항공 운송 정유주에 차별화된 영향을 줬어요. 미국 방산주는 오늘 오히려 올랐는데 한국 방산만 마이너스 10%대 폭락한 건 한국 방산 프리미엄 축소의 강한 신호입니다.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한국 반도체 방향을 결정해요.